안녕하세요. 썬커블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6강에서는 리스트 뷰어 컴포넌트와 리스트 블록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 리스트를 만들고 항목을 누르면 인덱스와 이름을 보여주는 앱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앱을 만들 때 데이터를 이용해 만들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금 더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강의에서는 리스트와 데이터 소스 그리고 다른 블록 기능들을 함께 사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저번 강의에서 데이터 소스 블록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안 하고 한 개만 썼는데 많이 쓰이는 블록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데이터 소스 블록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용어 먼저 볼게요. 헤더는 맨 위에 즉 자료화면으로 보면 김철수, 김영희, 신짱구를 의미하고요. 로우 아이디는 시트의 맨 왼쪽에 숫자 1, 2, 3을 의미하고 밸류는 데이터 값이에요. 이 시트의 이름을 성적표라고 하고 1이 국어 점수를 의미한다고 치고 김철수의 국어 성적을 가져오려면 성적표 시트 안에 김철수 행에 있는 로우 아이디 1의 밸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꼭 헤더랑 로우 아이디가 이 위치일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서 헷갈리시지만 않으면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 헤더와 로우 아이디가 바뀌었으면 성적표 시트 안에 국어 행에 있는 로우 아이디의 1의 밸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지금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블록 만지면서 하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썬커블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4개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블록인데요. get은 데이터 가져오기, update는 데이터 수정, create는 데이터 생성, delete는 데이터를 삭제하실 때 쓰면 돼요. num of row 인 이 블록은요. 데이터 안에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숫자로 반환하는 블록인데 id, 즉 행이 2개인 데이터 소스의 값은 출력이 되지 않아요. list of value인 블록은 데이터 전체를 가져오는 블록이에요. 리스트를 만들 때나 소스에서 값을 여러 개 가져올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썬커블에서 함수는 하나의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계된 블록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버튼을 눌렀을 때 겹치지 않게 숫자를 3개 뽑아주는 앱을 만든다고 하면 겹치지 않는 3개의 숫자를 뽑는 작업을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함수를 실행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겠죠. 또는 공통적인 작업이 들어가지만 조금씩 다른 기능들을 만들 때도 공통적인 부분은 함수로 만들어서 각각의 다른 기능들을 만들면 좀 더 간결하게 블록을 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앱을 만들 때는 크게 상관없겠지만 복잡한 앱을 만들면 만들수록 묶어주는 하나의 블록 밑에 수십 개가 되는 많은 블록들이 달려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도 찾기 힘들고 나중에 수정도 힘들어져요. 함수는 다른 분야 블록처럼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라 블록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블록이랑 반환하는 블록밖에 없어서 함수 블록에 대한 설명은 따로 안 하고 활용하면서 함수 블록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적을 분석해 알려주는 앱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구글 시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목은 성적표라고 해주시고요. 헤더에는 이름과 과목을 적을게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름 밑에 학생 이름을 적어줄게요. 점수는 일단 10, 20, 30, 40, 50 해주시고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은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일단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하나씩 조금씩만 바꿔줄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썬커블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디자인은 이제 많이 해보셔서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 설명만 드릴게요. 먼저 학생 리스트를 보여줄 처음 화면. 제목은 성적 분석이라 했고요. 리스트, 학생 리스트가 보여줄 리스트 뷰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학생 성적 스크린으로 가볼게요. 이 맨 위에 이 부분은 학생의 이름을 보여줄 칸이고요. 리스트는 총 2개를 썼어요. 과목 리스트 하나랑
그 과목의 성적을 보여줄 리스트 하나를 해서 총 2개를 했고요. 이 이름을 보여줄 컴포넌트의 이름은요, name이라고 했고, 과목에는 서브젝트 리스트, 성적을 보여줄 부분은 스코어 리스트라고 했고요. 평균, 최고점, 최저점이라고 적혀있죠. 이 부분은 이제 이 과목 성적들의 평균을 보여줄 값, 여기 적히겠죠. 그리고 최고점, 최저점도 있고요. 이름은 AVG, height, low로 했어요. 얘는 그냥 뒤에 스코어만 붙여줬습니다. 이 리스트는 여기 add 추가하시면 추가되시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추가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로 미리 추가를 해줬습니다. 데이터 소스를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따로 그냥 안 하고 처음부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만 되도록 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글 시트에서 방금 만들어준 데이터를 올려볼게요. 지금 다른 게 올라가 있는데 다 삭제해주시고 크리에이트 뉴 누르셔서 구글 시트 들어가시고 성적표라고 이름 해주시고 시트를 선택을 해줄게요. 방금 만든 시트 맨 앞에 있으니까 선택하셔서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 연습2는 무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디자인 부분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데이터도 업로드 했고요. 네, 블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변수들을 만들어 줄게요. 변수는 총 5개를 만들 건데요. 학생의 이름을 받아올 변수 하나랑 학생의 번호를 받아올 변수, 인덱스, 숫자니까 0으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균값, average 또 0으로 해주시고 또 학생의 성적을 받아올 리스트도 만들어 줄게요. 리스트 해주시고 얘는 초기값을 세팅을 해줄 건데 구글 시트에서 받아올 때 그 10이어도 스트링으로 문자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서 숫자로 먼저 세팅을 해줄게요. 리스트로 하셔서 리스트 5개 기본으로 세팅을 해줄게요. 과목이 5개니까. 마지막으로 과목 수를 받아올 서브젝트 넘버 또 0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학생 리스트 스크린이 오픈됐을 때 리스트에 학생의 이름이 쭉 보여야 되겠죠? 데이터 리스트 가셔서 성적표에 이름을 세팅을 해주시면 학생 리스트가 쭉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의 이름을 클릭했을 때 이름과 이게 아니죠. 이름과 번호를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send name item 하면 만약 김철수 누르면 김철수가 세팅이 되고요. 인덱스 하면 1번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함수를 써줄 건데요. 함수를 써서 그 학생의 성적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setScore 리스트라고 해주시고 이 스코어 리스트를 비워줄 거예요. 비워주시고 다시 이제 넣어야 되겠죠? 그 학생의 5가지 과목의 성적을 넣어야 되니까 in list insert at 이 함수 가져오셔서 어디에다 끼워 넣을 거냐면 스코어 리스트에 끼워 넣을 건데 데이터를 가져야 되겠죠? get value 데이터 가져오셔서 성적표에 국어 그리고 번호는 아까 우리가 받아온 인덱스 이렇게 하면 만약 김철수를 누르면 1번이고 그 성적표의 국어의 1번은 김철수의 국어 점수가 되겠죠. 나머지도 똑같이 5개 만들어 두도록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과목 이름만 바꿔줄게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를 스코어 리스트에 넣고요. 이 펑션 함수 가보면 얘가 이 블록이 그냥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브젝트 넘을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서브젝트 넘을 길이를 가져올 건데 어떤 길이를 가져올 거냐? 스코어 리스트의 길이 5개니까 5개가 저장이 되겠죠? length of 변수 스코어 리스트의 길이. 그러면 5개가 여기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변수를 헷갈리지 않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설정을 해줄 때 여기가 하나라도 바뀌어 있으면 값이 다르게 나오니까요. 그것도 유의를 해주시고요. 평균도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set average 해주시고 이제 증분 반복문 블록을 사용할 건데 여기 count with 보이세요? 이 블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할 거냐면 5번. 5번 동안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목 수로 나눠주면 평균값이 완성이 되겠죠. set average에다가 더해라. 뭘 더해야 되죠? 원래의 평균값, 저장되어 있는 평균값에서 숫자를 10, 20, 30 이 점수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verage에다가 어떤 값을 더하도록 할 거냐면 list 이게 아니라 리스트의 값을 가져야 되죠. 몇 번째 값을 가져야 되죠? 스코어 리스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 값은 이 숫자가 여기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서브젝트 넘 1부터 서브젝트 넘수 5번째까지 1씩 올라가면서 이 숫자를 더해줘야 되니까 계속 바뀌는 값, 즉 i 값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i 값이 1, 2, 3, 4, 5 바뀌면서 그 학생 성적에 1, 2, 3, 4, 5를 더해주도록 하겠죠. 그리고 average 값을 나눠줘야 되겠죠. 원래의 average 값에서 서브젝트 넘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값이 다 저장이 되고 5번 동안 저장이 된 다음에 서브젝트 넘으로 나눠주시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이것도 똑같이 여기 떼주시고 이제 화면을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내비게이트 투 학생 성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학생 성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생 성적에는 다 미리 준비를 해줘서 이제 세팅만 해줘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학생 성적이 오픈되어 있을 때 이름 그리고 스코어 리스트 AVG 스코어, 하이 스코어, 로우 스코어 네. 로우 스코어 네임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학생을 눌렀을 때 저장을 해뒀죠. 네임에. 그리고 스코어 리스트는 함수를 통해서 저장을 해줬었죠. 스코어 리스트 해주시고 AVG 평균값도 더해줬고요. 이제 최고값과 최고점과 최저점은 어떻게 해줄 거냐면 리스트 보시면 이 블록이 있어요. 이 블록을 이용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맥스 스코어 리스트에서 가장 큰 값, 그리고 스코어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값은 민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AVG의 값을 초기화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다른 학생, 이제 뒤로 가기 누르고 다른 학생을 눌렀을 때
그 값에 계속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변수 avg에 계속 저장이 되면 이상한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avg의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학생 리스트 스크린에서 하나만 수정을 해줄게요. 네임이 아니라 스코어 리스트를 빈 리스트로 초기화를 해주는 거를 제가 잘못 설정을 했네요. 네, 여기 이 부분만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핸드폰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 화면에 학생 리스트가 잘 나타나고요. 김철수를 눌러볼게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가 잘 나오고 있고 평균 점수도 구해주고 최고점, 최저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도 한번 볼까요? 남일이도 점수도 잘 나오고 평균 최고점, 최저점도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요한 개념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간결하고 체계적인 블록들로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함수 블록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작업이나 기능 중 블록이 길어지거나 반복되는 부분은 그냥 할 수 있어도 일부러 함수로 만들어 보시고 조립해서 블록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함수 기능을 잘 활용해서 좀 더 간결하고 체계적이면서 유지보수가 쉬운 앱을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뿅!